광주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 길 위에서 만나는 특별한 광주 이야기.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 더욱 즐겁다. 바닷가 인기 명소들을 찾아서 자존심을 건 세기의 대결이 펼쳐진다. 야식계의 대표주자 족발 대 보쌈. 바람도 시간도 편히 쉬어가는 그곳. 경북 영주의 매력 속으로 붕덕. 시간을 거슬러 과거를 추억해보는 시간. 거꾸로 떠나는 행복한 여행. 잠시 후 세상 발견 유레카에서 만나봅니다. 근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길들. 그 길을 걸으면 도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는 그런 길이 참 많다고 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근대 문화를 전파한 중요 거점이었던 양림길, 그리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자리한 5월길은요, 길이 가진 의미가 아주 남다른 곳입니다. 또 시민들이 뜻을 모아 조성한 푸른 길은 이제 광주의 명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오늘 첫 소식은 광주의 특별한 길을 한번 걸으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호남을 넘어 아시아 문화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광주. 발길 닿는 곳마다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 가슴 벅찬 역사가 숨겨져 있다. 뜨겁게 빛나는 그 길을 따라 걸어보자. 처음으로 찾은 곳은 광주 남구 양림동. 광주의 근대 문화가 싹튼 곳으로 그 옛 이야기를 더듬어보는 양림길이 조성돼 있다. 광주의 근대 역사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100년 전 이 땅으로 개신교의 복음을 전해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곳에 터전을 잡으면서 서양식 근대 의료와 근대 교육의 시스템을 함께 가져와서 이걸 전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 문화가 싹튼 곳,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최승효 가옥, 이정우 가옥처럼 전통 우리 양식을 갖춘 가옥들이 자리함으로써 전통과 근대의 여러 모습들이 함께 혼재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화 1번지 양림동 여행은 기독교 유적을 둘러보는 데서 시작되는데, 이곳은 일제강점기 미국의 선교사 일행이 지어 지금껏 운영되고 있는 병원이다. 이곳은 1904년 광주 양림동에 터를 잡은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시작된 공간인데, 가난해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버림받았던 고아들을 구휼하는 데 굉장히 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정신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에 이곳의 의료진들은 또 한 번 헌신적인 의료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많은 부상자들이 병원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3일 밤낮을 잠을 자지 않고 그들을 치료하는데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양림동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이곳은 광주 최초의 교회로 자그마치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그 옆에 자리한 오웬 기념각, 한센병 환자를 돌보다 폐렴으로 순교한 선교사 오웬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클라멘토 오웬 선교사의 이름을 따서 오웬 기념관으로 이름 지어진 공간이고요. 1914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광주의 신문화 운동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의 문예회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공간이지요. 그래서 최초의 서양식 현대극이 여기에서 공연이 되어졌었고요. 최초의 개인 피아노 독주회라든가 또는 계몽 정신을 고취하는 시국 강연도 열렸던 공간으로서 지금으로 말하면 문화센터의 역할을 했던 공간입니다. 양림교회 사거리에서 수피아 여학교 쪽으로 발길을 돌리면 2층 벽돌집이 눈에 띄는데 바로 우일선 선교사 사택이다. 이곳은 1920년대에 지어진 광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로 한국 근대 건축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다. 우일슨 선교사는 지금은 기독교병원이라고 불리는 당시 제중병원의 병원 원장님이셨어요. 그 선생님께서 이 사택을 지으시고 이곳에 기거를 하시면서 단순히 의료 혜택만 베푼 게 아니라 전쟁 고아라든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을 구원하는 데 힘쓰셨던 공간입니다. 이 건물 자체는 광주에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 오래된 서양식 건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우일선 선교사 사택은 예부터 호랑가시나무 언덕이라 불리던 양림산 중턱에 자리 잡아 주위에 키다리 거목들이 질비하다. 무려 400여 년의 수령을 자랑하며 광주 기념물로 선정된 호랑가시나무가 팽나무와 호도나무 등 100년을 훌쩍 넘긴 노고수와 함께 숲을 이루고 있다. 양림산 동남쪽 끄트머리에는 서양 건축물에 뒤지지 않는 우리 한옥도 자리하고 있다. 이곳 최승효 가옥은 일명 사동 최부자로 알려진 최명규 씨의 장남 최상현 씨가 살던 곳으로 현재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이 가옥을 최초로 지으신 분은 최승효 선생님이 아니신 고 최상현 독립운동가 선생님이셨고요. 이곳을 독립운동가들의 은신처로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밀 다락들을 집 곳곳에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쫓겨오는 독립운동가들 이곳에 숨겨주셨고, 이곳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담장에 가려진 작은 집처럼 보이지만 막상 들어와서 보면 사람들에게 저절로 와라는 탄성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정면 8칸, 측면 4칸으로 된 규모가 무척 큰 건물로 압록강 근처에서 구해온 목재로 건립됐다 해서 화제가 되었다. 1920년대에 지어져 한말 전통가옥의 이해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건축사적 의의가 큰 집이기도 한데, 또한 지난 2009년에는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돼 주목을 끌었다. 그 전부터 양림동이 참 푸근하고 좋았습니다. 골목도 좋고 이런 곳은 좀 보다 더 보존이 잘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광주의 길은 바로 5월길. 민주화 인권 그리고 평화로 상징되는 5.18 정신을 되새겨보는 길이가 장장 51.8km나 되는 순례길이다. 5월길이라고 하는 것은 1980년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 지나갔던 공간들인데요. 광주에는 모두 27개의 5.18 사적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들을 직접 걸으며 그날의 역사를 듣는 길을 우리는 5월길이라고 부릅니다. 5월길은 유네스코가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며 정의를 지향하는 인권교육의 중요한 도구라고 밝힌 곳으로 5.18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걸어볼 수 있는데, 이곳은 국비가 투입된 전국 최초의 도시 도보형 관광 상품이다. 이곳 금남대에서는 1980년 5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있었던 민주화 운동에서 광주 시민들이 집결했던 공간이고, 무슨 일이 있으면 도청으로 가자 하면서 이 금남로를 지나서 도청으로 향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 시민이 계엄군에 맞서 희생된 역사적 장소를 체계적으로 둘러보며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만나볼 길은 바로 푸른 길. 광주역에서 남구 진월동 동성중 입구까지 기다란 녹색들을 이루고 있는데,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무엇보다 시민이 직접 뜻을 모아 조성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네, 푸른길은 폐선부지가 공원으로 바뀐 곳이에요. 2002년도부터 조성을 시작해서 약 10년간 전체 8.2km 푸른길 공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루에도 2만 명 이상 광주 시민들이 사랑하는 도심 속의 도시숲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뻥 뚫린 푸른 길은 산책로에 그치지 않는다. 휴식과 여유를 선사하는 쉼터로서 연초록의 싱그러움에 힐링이 절로 된다. 푸른 길은 이제 광주의 명물로 자리 잡아 수많은 이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다. 광주의 허파지요. 저는 굉장히 이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광주 시민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꾸며졌고 이렇게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죠. 때론 설레는 마음으로, 때론 안타까운 심정으로 광주의 오랜 역사를 따라 이어지는 보석 같은 길. 그곳을 거닐며 여러분은 무엇을 가슴에 새길 수 있을까? 지금 빛고 올 광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